고개도 역학 텀 프로젝트 2 8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위성 설계 목적입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을 감시 및 감청하는 군사용 정찰 위성을 설계하였고, 감시 및 감청의 용도인 만큼 최대한 낮은 고도에서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위성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위성의 성능은 관측 지역을 지나는 시간과 횟수로 측정하였습니다. 위성 설계 조건입니다. 위성 카메라의 촬영 가능 범위는 고도에 따라 변하지 않고 40도로 고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성의 공전 궤도는 원궤도로 설정하였고, 카메라 촬영은 낮과 밤 구분 없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성의 위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교환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성을 계산할 때 주어진 GPS의 파라미터를 사용했는데, 이때 GPS의 파라미터가 트루 어노멀리 값이 아닌 민 어노멀리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민 어노멀리를 트루 어노멀리로 변환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민 어노멀리를 트루 어노멀리로 교환하여 케플러리안 6 파라미터를 트루 어노멀리가 포함된 6 파라미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보이는 식을 이용해서 6 파라미터를 페리포컬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 페리포컬 프레임을 통해서 구한 RPQ와 VPQ를 DCM, 즉 그 좌표 변환을 통해서 페리포컬 프레임에서 XYZ, ECI 프레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한 ECI 프레임을 로컬 코디네이트, 즉 ENU 좌표기로 표시하였는데, 이 과정은 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벡터 합과 벡터 차 그리고 DCM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와 있는 파이와 람다의 경우에는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도와 위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 ENU 좌표계를 통해서 엘리베이션 앵글, 그 다음에 에즈머스 앵글을 구하게 되었고, 이때 이 엘리베이션 앵글과 에즈머스 앵글은 스카이 플랫을 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의 거리 R의 경우에는 지구 반지름, 즉 1DU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를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가 어, 위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플랫의 중심점은 서울시 광진구를 중심으로 하는 좌표를 지정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GPS의 기본 파라미터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서는 불러온 GPS들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누 값, 즉 트루 어노멀리 값을 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트루 어노멀리 값을 구하게 된 뒤, 이 트루 어노멀리 값을 이용하여 케플러리안 투 페리포컬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RPQ와 VPQ 값을 구한 뒤, 다시 이 값을 이용해서 ECI 좌표계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ECI 좌표계를 구한 뒤 ECI2, ECEF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ECEF 좌표계를 구했습니다. 이때 이 ECEF 좌표계가 그 ECI 좌표계와 트랜스포즈된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트랜스포즈 해줘서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용이하게끔 해줬습니다. 그 후에는 ECEF2 geostatic과 ENU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ECEF2 geostatic은 기존에 주어져 있던 함수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즈머스 앵글,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앵글, 또한 경도와 위도, 고도를 구하게 되었고, 이를 지오 플랫과 스카이 플랫으로 각각 플랫하게 되면은 위와 같은 그림으로 플랫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추가적으로 내장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코드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코드 중에서 오른쪽 코드는 ECF 좌표를 아지무스 앵글과 엘리베이터 앵글로 바꿔주는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왼쪽 위쪽부터 ECF 좌표를 아지무스 앵글로 바꿔주는 함수이고, 아래쪽은 ECF 좌표를 엘리베이션 앵글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직접 코드 함수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값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플롯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ECF 좌표를 아지무스 앵글과 엘리베이션 앵글로 바꿔주는 코드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보여드린 플롯한 모습과 직접 만든 함수 코드와 내장 함수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텀 프로젝트 파일에 포함된 GPS 20번 궤도 파라미터를 저희가 만든 매트랩 코드를 사용해 그라운드 트랙을 그려봤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 GPS 20번의 현재 위치이며, 오른쪽의 그림의 경우 GPS 20번의 현재 위치에서 24시간 후 지나갈 그라운드 트랙을 그려봤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상한 궤도의 위치와 궤도의 예상 경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올비션을 이용해 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상용 프로그램인 올비션을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와 이후 24시간의 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인 현재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상용 프로그램과 저희가 짠 매트랩 코드가 일치함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24시간 향후 궤적을 비교해 보면 두 프로그램 모두 일치하는 궤적을 예측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저희가 작성한 매트랩 코드가 유효함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용 관측 위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45도의 촬영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도의 변화에 따른 커버리지 에어리러를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지상에서 보이는 각도인 엘리베이션 앵글이 50도 이상일 때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저희가 엘리베이션 앵글이 50도 이상일 때만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카운트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인클레이션 앵글이 90도일 때 고도의 변화에 따른 성능 지표의 변화를 계산하였습니다. 좌측의 그림이 고도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를 지나는 횟수이며, 오른쪽 그래프가 고도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좌측 그래프에 따르면 고도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를 방문하는 횟수의 변화는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엘리베이션 앵글이 40도일 때 고도의 변화에 따른 성능 지표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자면 고도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를 지나는 횟수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고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선 90도일 때 그리고 40도일 때를 비교한 결과 두 그래프의 경향성이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고도가 커짐에 따라 한반도를 지나는
시간이 늘어나며 한반도를 방문하는 횟수의 경우 고도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도와 인클레이션 앵글이 모두 변할 때 인공위성 궤도의 성능 지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그래프의 경우 한반도를 지나는 횟수이며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한반도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경향성과 동일함을 보였고 상세히 분석하자면 인클레이션 앵글이 작아질수록 그리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를 지나는 횟수 그리고 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분석한 고도와 인클레이션 앵글과 상용 관측 인공위성의 고도에 따른 해상도 스펙을 고려하여 관측 위성의 효율적인 궤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성능 지표를 통해 선정한 궤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클레이션 앵글은 40도이며 고도는 70km입니다. 좌측 그래프의 경우 저희가 설계한 궤도의 향후 3달간의 궤도 예상치이며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저희가 기준으로 선정한 한반도 중심점에서의 스카이 플러스입니다. 해당 궤도의 경우 한반도를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방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그래프의 경우 저희가 설계한 궤도에서 위성이 한반도를 지나는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추후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디자이너 혹은 구이를 통해서 UI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한 개의 위성만을 이용해 분석을 하였지만 위성 궤도수를 늘려가며 더 효율적인 다양한 궤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8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